자,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하나의 투자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투자처 좀 알아보고 요즘 같은 좀 부동산 시기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중장기적 플랜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전통시장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론적인 내용, 제가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좀 올려놓게 했는데 이것까지 듣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일단 기본적인 틀만 말씀드리면, 자, 과거에 우리가 시장이 있었죠. 이제 70년대, 80년대 계속 시장이 있었고 90년대 계속 시장이 있었는데, 자, 이 시장이라는 게 많이 과거보다는 많이 좀 하락세를 걷는 그런 시장들이 많고 많은 분들이 많이 공감할 겁니다. 예전에 보다 시장 가시는 분들이 많이 적을 거고, 물론 지금 명절을 계산했을 때 또 시장 가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온라인으로 또 쇼핑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장보기도 하고. 자, 그에 맞춰서 과거에는 이 시장이 오래된 낙후된 시장들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새롭게 현대화 시설을 갖춥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장, 과거에는 무선을 써야 되는데 위에 천장 지붕을 만들어 놔가지고 비가 와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거나, 또는 어떤 부지를 일반적인 부지나 또는 지하를 개발을 해가지고 주차 시설을 확보하거나,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화 사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시장들이요. 근데 이런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대형 마트들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위축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이제는 그런 현대화 사업이 벗어나서 아예 이쪽 전통시장을 아예 개발해서 차라리 주상복합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어떤 주거지역 개발하는 부분이 계속 감지가 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중장기적으로 뭔가 틈새 시장 또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는 투자처를 발견하려고 할 때 이 전통시장을 또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 좀 괜찮은 부분이고요. 자, 지금 이거 기준은 지금 조례로 기준 말씀드린다. 서울특별시 조례도 있지만 국토부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이 아닌 가장 중요한 전통시장 특례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용되고, 이거는 지금 조례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공청회하고 다양한 내용도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자,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400% 이하의 용적률이 전통시장일 때 기준입니다. 전통시장 기준이고요. 시장 정비 사업 중에 전통시장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있고, 준주거 같은 경우는 450%, 또 중거면 400% 이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보통 시장하면 옛날에 있는 시장들을 보면 상업시설, 상업지역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실제 주거지역에 시장이 위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남, 자, 강남구에 대치동이 있죠. 자, 대치동에 남서울 종합시장이 있습니다. 남서울 종합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이 되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남서울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주거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400% 이하로 이제 용적률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자, 이 남서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시공사 선정이 돼서 21년도에 포스코가 한 630억 정도 수주할 정도로 이미 전통시장이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지금 다양한 지역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시장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용적률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용적률 대비했을 때 전통시장 같은 경우 용적률이 좀 더 높게 적용이 된다. 그거를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용도 지역 안에 용적률 같은 경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구청장이라는 표현은 이제 서울시다 보니까 구청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경기도나 광역시는 또 명칭은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용적률이고, 이 같은 경우도 준주거 지역 보면 전통시장 용적률은 500% 이하로 할 수 있다. 시장 정비 사업 심의 가결되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도 지역 내에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와 있는 거 있고, 주택 재개발 사업에는 그런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시간상 제가 또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좀 투자를 하고 있냐, 그런 내용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역사 도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800%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영등포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다 다양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가젤 루타운의 가젤 구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호 리첸시가 들어오죠.
모래내 시장, 서울시장 과거 제가 이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이야기하면서 이 가젤 구구역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개발되는 사업들이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영등포 같은 경우에 보면 말씀드리면 영등포 구청 내에 사이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 영등포 구청 내에 출처를 갖고 왔고요. 영등포 구청 내에 보면 시장 재건축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구청의 주택과 관련돼서 들어가 보면 이 주택 개발 재건축 중에 시장 재건축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시장 이 지금 재건축 현황이 나오는데 하나가 지금 양남시장이고요. 하나 영등포 기계상가입니다. 자, 이 양평동에 위치한 영등포 기계상가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 다 아까 여긴 지금 구청에서는 업데이트 되진 않았는데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양남시장이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실제 사진 갖고 와보면요. 자, 양평동입니다. 양평동이고 영등포 양평역에서는 한 도보 한 7분 정도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 앞에 대로에서 건너가면 바로 목동이 나옵니다. 목동 오목교가 나옵니다. 그 오목교가 나온 지역인데, 자.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영등포 종합기계상가라 해서 영등포 기계상가라는 건물, 이 갈색 건물이죠. 자, 어떻게 보면 옆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요.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자, 준공업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자, 이 어떻게 보면 기계상가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장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부시고 개발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냐? 이런 식으로 중 S클래스인데 이 주상 복합으로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상가가 들어오고요. 밑에는 주상 복합으로 건물이 완전 바뀌었죠. 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일반적인 주택으로 해서 뭐 빌라를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분명 빌라 투자를 해가지고 뭐 향후에 아파트를 기대하시고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파트 재건축을 좀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를 투자해서 향후에 또 재건축 바라보거나 또는 어떤 뭐 노후된 주택을 투자를 해가지고 재개발을 바라보시거나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시장 재개발이나 시간 재건축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용적률이 높은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현재 시점. 자, 현재 시점 시장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나중에 준공이 되고 등기를 이전을 할 때는 이제 갖고 오겠죠. 그때는 당연히 주택수 포함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이 시장 재개발이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는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가격이 많이 상승하겠지만 초기 진입했을 때 경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이 시장이라는 지역들이 상당히 노후된 지역들이 있고요. 딱 가보시면 여기는 시장이 장사가 잘 안 되네? 눈에 보이죠? 여기는 개발이 안 되네, 됐네. 이거는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포인트 잡았을 때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뭐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뭐 기계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지상 24층, 지하 4층부터 24층에서 용적률 딱 나왔죠. 400% 거의 채웠죠. 400% 채워가지고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두 개 동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기본적인 포인트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추진위가 2005년 승인이 됐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뭐 경계 침체나 그런 것들이 있고, 하지만 결국은 착공이 다 완료돼서 결국은 최근에 작년이죠. 그 준공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상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또 하나가 양남시장입니다. 양남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모습입니다. 로드뷰에서 이제 사진 갖고 왔는데, 자, 이 뒤쪽이 이제 영등포 쪽, 이제 이쪽이 좀 영등포역이나 이쪽 영등포 시장 쪽에 이제 뒤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양남시장 이 건물 지금 현재 보면 뭐 펜스가 쳐져 있죠. 그 영업한다 되어 있는데, 자, 이 모습도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겠죠. 먼저 조감도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조감도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아까 지금 안 잘리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펜스가 쳐져 있고 지금 현재 개발을 하려고 지금 아예 지금 안에는 철거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시장 재건축이나 뭐 시장 재개발, 전통시장 재개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이 정비사업 같은 동의 요건이 좀 적습니다. 자, 5분의 3 정도 이상만 되더라도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통 동의율 때문에 좀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동의율 때문에 막힌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5분의 3이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장 정비사업 조합서를 등기 시 시공사 선정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재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전통시장 특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워낙
또 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 또는 뭐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또 관련돼서 좀 장기적인 내용 좀 설명 잘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하시면서 좀 도움받으시면 아무래도 아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알짜배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내 돈이 좀 적게 투자하는 게 포인트로 잡으시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투자하신다면 또 성공적으로 안전한 투자 가능하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